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어제 심층 토크 시간에 삼성증권 얘기를 해드렸죠. 전반적인 문제점들 지적할 건 지적하고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싶었는데 이게 또 증권 방송을 떠나서 종합 뉴스에서도 삼성증권 사태가 다뤄지고 또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청원이 올라오면서 좀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영향력들 그리고 각종 루머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또다시 한번 지적할 건 지적하고 좀 오해를 풀만한 거는 또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심층 토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예, 신속한 피해 보상, 투자자 보호 강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는 그리고 감독당국에서는 특별검사 나서겠다고 어제 발표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역시 증권업계 사장단을 모아놓고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기식 금감원장은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삼성증권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삼성증권 사태가 직원의 실수만이 아니라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 사장단에는 모두가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구정훈 삼성증권 사장을 포함한 증권사 사장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주식거래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한 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잘못 보내면서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에 31배나 되는 주식을 지급할 수 있었고 일부 직원이 잘못 지급된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우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의 사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공매도와 유사하다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오늘 오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동참 인원 20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조만간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과 업계가 분주하게 삼성증권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사태는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했던 이야기들 앞에서 취재기자가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칼럼니스트께는 바로 다음 질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장이 라디오 방송 출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단어 자체가 사실 개인의 실수라고 보기도 힘들고 유령 주식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당연히 들려오는 거고 물론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감독 당국도 그렇고 칼럼니스트께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회사 내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이게 원이 주로 잘못 입력돼 있다는 걸 중간 관리자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개인들이 잘못 입고됐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내다 팔았다는 도덕적인 해이 문제,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삼성증권이 그 후속 조치가 다소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투자자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현 정부가 지금 증시를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거든요. 특히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정부였는데 굉장히 아픈 그런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김기식 원장이 취임 직후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들이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떤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께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패널 중에 증권사에서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 주요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물론 이런 실수가 나온 것도 문제고 이렇게 엔터가 쳐졌을 때 정말로 나눠졌다는 것도 시스템상의 문제겠지만
주식을 받은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증권사에서 매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30분 동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11% 순간적으로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네, 사실 뭐 요즘에 뭐 모럴 해저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뭐 삼성증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주식 이제 현금 배당이 아니라 이제 주식 배당이 이제 입고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좌를 아침에 열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이제 입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식이 왜 이렇게 입고가 됐는지부터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게 먼저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주식이 입고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인지를 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뭐 당일에 실질적으로 뭐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삼성증권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직원들의 매도 금지를 공지를 하고 또 팝업창까지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모럴 해저드 부분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아무래도 뭐 사실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시스템상의 문제, 그러니까 삼성증권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그러한 도덕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이 증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 이제 개개인들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의 좀 갈리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고 저는 그래도 좀 안타까웠던 점은 보통 회사 그러니까 뭐 증권이랑 전혀 관련 없는 회사 직원들한테 이게 왔는데 뭐 궁금해서 한 매도 버튼을 눌렀다면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임직원도 매도를 한 주최 측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참 좀 이해도 안 가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서 삼성증권 뭐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그렇죠. 또 어떻게 보상합니까? 지금 삼성증권이 그래서 일단 그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고 소송이 없이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해달라 이게 금융당국의 요청 사항인데 벌써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특정 로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피해자 모임 카페 이런 것들이 이미 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참 그 보상하는 방안도 난망입니다. 전체 투자자들이 그 시장의 수급이 아니라 증권사의 잘못 때문에 입은 이 손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할 것이냐. 매입 당시의 단가이냐 아니면 당일에 뭐 어떤 시간에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일 것이고요. 현금 보상을 할 것이냐. 또 나아가서는 어찌되었든 발행되지 않은 소위 유령 주식이 지금 유통이 돼버린 상황인데 어떤 걸 진짜고 어떤 걸 가짜고 이걸 가려내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이거 사실상 기술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울 텐데 이미 이걸 사들인 사람이 만약에 다시 매도를 했다. 이 상황은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흘러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실 이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도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존재하지 않으니 소각할 수 없다. 이게 또 금융감독원의 유권 해석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엮여 있어서 삼성증권이 입을 물적 그리고 어떤 심리적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심층 토크 통해서 저희는 변호사도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횡령죄를 적용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뭐 한다면 사기죄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뭔가 무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자 심층 토크 유튜브나 또 저희 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러면 뭐 법적인 소송은 둘째 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랄지 아니면 시스템 미비에 대한 처벌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그 주식을 매각한 그 16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주식을 판매해서 들어온 수익금은 회사가 전액 환수를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싸게 팔고 다시 비싼 값에 이 회사 주식을 되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동안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오늘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 실시간 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한 36,000원 정도 기존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데 그래도 아마 그 회사가 입게 될 매매손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16명 직원이 개개인이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6억 원, 그리고 그 100만 주를 내다 팔았던 그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회사에 물어줘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없는 물건,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사기로 판매했던 이 직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 처벌 가능성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삼성증권 사태가 단기간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이것도 그래요. 누구 입장에서 없는 주식이었냐라는 것도 좀 따져야 되는 게 무차익 공매도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삼성증권이 나중에 이것을 차입한 거를 다 돌려받는다면 이게 또 뭐 애매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과장님 별의별 얘기 이 1박 2일 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풋옵션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네. 누군가 풋옵션을 걸어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으니까. 무차익 공매도는 어제도 얘기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게 징자에 가깝지 않냐 형태로 봤을 때는 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사실상 거의 증권사에서 초유의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삼성증권 주주들,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현금 배당이 입고가 됐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사주에 대한 부분만 이 주식으로 입고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마디 말해서 일부러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한 풋옵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입고를 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한마디 말해서 소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감원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즉, 이제 컴퓨터가 이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입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직원이 입력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입력한 주식이 실질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입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식이 입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시스템적인, 본질적인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우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좀 제조를 개선하고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음모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금감원에서 조금 더 이제 현장 조사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차분히 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화폐 공장도 아닌데 진짜 입력했더니 없던 주식이 그냥 생기네. 너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아니면 이전에도 할 수 있었겠네 라고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주조합으로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다 보니까 또 한 번도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한 시스템을 증권사 4곳이 더 쓰고 있다. 이제 곧 4월 배당 시즌이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긴급하게 조사를 해보니 한 4곳이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비슷한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사실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오전에 그 증권사 사장들이 모였을 때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발언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돼서 그들끼리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증권사 사장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간담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회사 일은 아니지만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무거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아마 금융당국이 이거 고쳐라 하기 전에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락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일 텐데 이거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
실제 있었던 원래 주식하고 이번에 풀렸던 501만 주의 유령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이거 어떻게 또 나눕니까? 이건 시스템적으로 좀 이해가 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명확한 지금 방법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처음 경험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유령 주식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정말 이제 없는 그러한 주식이 지금 유통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00여만 주가 지금 유통이 됐다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불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측에서는 뭐 소각할 가능성도 뭐 그런 일각에서는 뭐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없는 주식인데 어떻게 이제 소각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지금 뭐 핵심적인 문제로 좀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금감원의 뭐 고위 관계자 얘기를 따르자면 지금 삼성증권의 주식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차고 입고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차고 입고 주식을 뭐 개념화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주식시장에서 전혀 없었던 그러한 뭐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제 개념화하기에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삼성증권 측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지금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계속 돌고 돌아요. 없는 주식인데 소각은 안 돼. 근데 없는 주식인데 받은 사람들은 매도했더니 돈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피해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주식이 떨어지다 보면 나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더 받은 것 같은 당연히 그런 불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다 보니 단체 소송 움직임과 함께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따라갔던 것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어제 오전 6시 기준으로 16만 건이 지났고요. 이제 20만 건을 돌파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글쎄요.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입장 표명할지도 모르겠네요. 글쎄 일단 그 공매도와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기식 금감원장도 증권사 사장들과 만나서 이번 건은 공매도하고는 다르다. 공매도하고는 사실 카테고리가 다르죠. 공매도라는 건 뭐 결과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비슷했습니다만 일단 발행이 돼 있는 현존하는 남의 주식을 빌려다가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그 비싼 값에 팔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그 주식으로 되갚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는 이 주식은 세상에 현존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결과적으로 그런 소위 음모론에 따라서 하락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수익을 좀 거뒀겠지만 어찌되었든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매도하고는 사안이 좀 다른 문제이고 공매도로까지 이 사안에 대한 불똥이 튄 것은 유령 주식이 그러면 그동안에도 섞여서 나돌지 않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끼리 혹시 장난을 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개미들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뭐 과거에 한미약품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신뢰가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는 한데 청와대가 참 난감한 입장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기 어렵거든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도 2008년 이후에 불법이 됐습니다만 차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매도 투자 방식 자체를 금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정보의 누출이랄지 아니면 관계자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그 어떤 부도덕한 행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영훈 과장님께도 뭐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직원의 실수, 그러니까 팻핑거로 뭐 잘못 입력이 됐었다가 이게 뭐 무차익 공매도가 나오고 시스템 미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까지 간 건데 사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같은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좀 증권사의 직원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사실 뭐 이번에 뭐 공매도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로 또 이전 상장까지 하는 뭐 그러한 일도 좀 생겼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와 지금 연관시키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공매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하락할 수 있고 뭐 그러한 좀 안 좋은 점, 그러한 뭐 점도 있습니다만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순기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밝혀낸 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이제 고평가가 되고 또 기업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또 당연하고요. 반대로 이제 기업이 저평가되고 기업 가치가 좀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주식시장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좀 공급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순기능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해서 과거 뭐 IT 버블 같은 그러한 좀 과도한 비이성적인 주식시장의 과열이라든지 버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공매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삼성증권 문제와 함께 이런 공매도까지 너무도 비판적으로 그렇게 크게 볼 필요성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 공매도 얘기를 더 한다면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논점에서 또 벗어나는 것 같아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삼성증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던져보자면 삼성증권과 어떤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도 바로 어제 이제 직접 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가 이뤄지게 되잖아요.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 기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떨어져 버리면 아마 향후 당분간은 연기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회사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스템에 사실은 관리의 삼성이라더니 시스템 전반에 구멍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게 드러난 것만 해도 사실 큰 사안인데 아니 이걸 직접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있었어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연기금이 당분간은 이쪽과 거래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삼성증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혜원 과장께서 삼성증권 사태 이번 좀 본질 그리고 진짜 증권사 입장에서 문제점이라고 이번에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즉 이제 그 일부 직원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예방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전산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한 자체적으로 그러한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도 증권사들의 지금 계좌 관리 시스템을 뭐 점검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뭐 사태가 좀 사고가 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또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예방하고 뭐 관리하는 방법이 뭐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50년이 이제 된 우리나라 증시 시장에서 어느덧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랑 다를 게 뭐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좀 고칠 건 고치는 사태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